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단지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따라서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LG전자를 좀 볼 건데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보시고 나서 이제 LG전자는 사실 그 삼성전자하고 대립축에 있는 기업처럼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해왔는데, 구강모 회장이 들어오면서 사실 그 축이 삼성전자와 현대차 쪽이 같이 믹싱되어 있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LG전자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차트를 월봉입니다. 예전에 2008년도 초반에 만들었던 정점을 이제서야 돌파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13년 전 수준의 고점 수준 정도 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개걸음을 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과가 안 좋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삼성전자로 얘기를 하네요. LG전자가 오랫동안 그 매달려 있던 모바일 쪽, 성과가 계속 나지 않는 모바일 쪽을 털어내면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LG전자의 그 가능성이 기업 성장의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LG전자가 모바일 쪽이나 이런 것들 손을 놓으면서 중요한 건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뭐 2% 마이너스 대를 낸 적도 있고, 이익이 나지 않은 적도 있고, 그렇게 상당히 안 좋은 패턴을 거쳤는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점점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고요. 향후에도 긍정적인 패턴으로 일정 부분은 늘어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LG이노텍은 40%인가? 네, LG전자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LG이노텍에. 이거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에 4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전체적으로 수익 구조나 매출 구조에서 누리는 거를 계열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이쪽은 그 전기전자 쪽의 부품 쪽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전,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되어 있는 거. 홈 엔터테인먼트는 이거 이제 TV하고 오디오 쪽. 그리고 모바일 쪽은 그만 두 개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것. 그리고 비즈니스 쪽에 뭐 여러 가지 사무용 용품과 관련된 것. 태양광 패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LG전자의 이거는 키움증권의 김지산 애널리스트께서 작성하신 내용이고요. 5월 13일자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이제 사업 요 관련돼서 요걸 보면 그 홈 엔터테인먼트 TV하고 오디오 쪽의 매출하고, 여기 보면 백색 가전,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되어 있는 요쪽 매출이 가장 높죠.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면 역시 그 두 영역, 홈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홈 어플라이언스 쪽 두 가지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높고, 모바일은 계속 영업이익률을 깎아먹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영업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 쪽하고 비즈니스 쪽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건 두 가지죠. 이 백색 가전이나 홈 어플라이언스 쪽,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생활 가전 쪽, 그런 쪽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익률이 많이 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쪽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자동차 부품 쪽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내년도 올 하반기나 혹은 내년도쯤 되면 플러스로 터닝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의 마그네이션인가요? 마그나? 예, 이름을 정확히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LG하고 두 개를 합해서 LG 마그마를 구축하는데, LG전자가 우리가 이제 세탁기 하면 트롬 하는데, 그게 LG가 모터가 아주 좋죠. 그래서 모터를 아주 훌륭한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전기차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LG 마그마하고 합작한 LG전자에서 그 전기차 관련된 매출이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보면 LG 마그나가 공식 출범을 이제 했는데,
이 기사는 7월 1일자 기사고요. 머니투데이에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심재현 기자님이 쓰셨네요. 내용은 아주 단순한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LG 마그마가 출범했는데 그러면 LG그룹을 잘 놓고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앞에 보면 앞 대시보드라고 말하는 그런 그쪽에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기기장치를 우리가 인포테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거 부분, 그 다음에 조명 회사, 이것도 M&A 했을 겁니다. LG전자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기차와 관련돼서 LG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모터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LED는 자동차 조명,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러니까 내부의 대시보드 부품들은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배터리는 LG 솔루션에서 하는. 이걸 놓고 보면 외부에 있는 자동차 샤시 있죠. 외부에 있는 그 틀, 그 다음에 바퀴 이런 것들만 제외하고 나면 자동차를 한 대 만들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부 부품들은 외부에서 조달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되는 기준에 와 있고, 그것 때문에 애플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을 손잡기 아주 좋은,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LG전자가 자동차를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다면 잘 안 팔리겠죠. 그걸 이제 애플 브랜드를 얹혀서 작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LG전자를 봐야 될 포커스는, LG전자는 단순히 백색 가전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삼성전자 플러스 현대차 이렇게 두 가지가 믹싱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동성이 사실은 세계 중에 가장 클 수도 있는 기업이 LG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실제로 LG 마그나 쪽에서 만들어진 이 합작 법인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진짜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애플하고 진짜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애플하고 진짜 손을 잡게 되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LG 마그나에서 나오는 매출이 높아지고 애플과 손을 잡게 되면 그게 가장 그 최고의 시나리오일 거예요. 그리고 애플하고 손을 잡게 되면 LG 마그나는 당연히 매출 구조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잘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의 흐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지금 화석연료차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전기차로 다 교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놓고 보면 LG전자가 과거에는 지지부진한 패턴을 보여왔지만 향후에는 이런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3대 기업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아주 잘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반도체라든가 백색가전이라든가 우리 디스플레이 쪽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업력을 쌓아왔고, 그 업력을 또 글로벌에서 탑 레벨에서 계속 꾸준히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강력한 강자라고 볼 수 있죠. 현대차는 사실은 이제 몇 번 보여드렸지만 2016년, 17년 요 기점으로 해서 그 화석연료 자동차는 사양산업 쪽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전기차나 수소차를 준비하면서 그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린 에너지 쪽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이 바뀌면서 사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개화되는 패턴에 현재 와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판매가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베트남에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일본이 자동차 강국인데 베트남에서 이제 1위를 도요타를 제끼고 1위를 현대차가 탈환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기술력이 시장에서 발현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사고로 GV80이 광고 효과가 있어서 2월에서 3월 넘어올 때인가요? 3월에서 4월 넘어올 때인가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추가세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밸류도 일정 수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고, 중고차 평가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사양산업에서 전기차라고 하는 그린에너지 쪽으로 잘 넘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크게 요동친 게 LG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G전자는 단순히 백색 가전만 하던 기업에서 그 내부에 모터라고 하는 자기가 강점이 있다는 걸 이미 사전에 인지를 하고, 아까 봤던 그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마그나하고 합작법인을 만든다거나 이래서 자기,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모바일 쪽을 사업을 그만두고 강점이 있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트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움직임들이 경쟁력도 높이고 향후에 그 기업의 존속성도 늘리는 그런 가장 역동적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건너서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큰 기업 그러니까 그룹이다라고 생각하면 SK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SK의 역동성을 그렇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SK도 역시 변화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걸로 대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K그룹 안에서는 사실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향후의 전망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SK그룹주이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에서 전망이 좋은 기업이 현대, 삼성, 그러니까 삼성하고 현대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 가지 부분을 다 분석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비중은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장기적인 안정성에서 놓고 보면 가장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업력이 쌓여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TV, 백색가전,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한 뭐 우리 스마트폰, 그리고 그거 이외에 5G도 사실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거기에 반도체 중에 지금 파운드리가 TSMC에 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TSMC는 단순히 다른 거 하청받아서 그 생산을 해줄 뿐이고, 삼성전자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를 자기네가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구조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우량한 기업입니다. TSMC보다는. 그리고 사실 센서 쪽도 무시 못할 게 카메라 센서나 혹은 어떤 라이다 이런 것들은 소니여서 삼성전자가 2위거든요. 글로벌 센서 쪽이. 그리고 소형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높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LG 그 소형 OLED는 80%를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패널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하나에 3면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카메라 센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뭐 그런 것들 하여튼 여러 가지 놓고 보면 최종재, 중간 부품, 그 다음에 최종재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돼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건 삼성전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동성으로 보면 LG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간쯤에 껴있는 게 현대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각 바라봐야 될 포커스를 잘 이해하시고, 삼성전자는 자기 위주를 잘 지키는가,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에서 역량을 잘 계속 내면서 그 화석연료와 같은 전통차의 판매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을 잘 가지고 가는가, 이 부분.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백색가전 OLED TV라든가 다른 백색가전에 대한 성과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매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가, 특히 또 애플하고 협업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 이슈라고 하는 걸 잘 챙기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에서 하이테크니컬 관련돼서 가장 발전된 국가는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축의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안에 넣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